여러분들 그 그림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청소년 문제 행동의 개념정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부적응적인 행동입니다. 부적응 행동.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장애 행동이나 부적응 행동, 장애 행동, 부적응 행동. 특히 학생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학업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식적인 기반을 학교 생활을 해서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고 있고요. 어떤 지식적인 기반 그리고 가치관, 자아 정체감 확립에 상당히 중요한 발달과업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있는 어떤 가족 체계에서 이제 또래 집단이나 학교에 어떤 새로운 어떤 집단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적응되는 형태의 우리가 상당히 문제 행동을 발휘할 수 있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응 행동이 결국에는 청소년 문제 행동의 상당한 부분을 그리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비사회적 행동입니다. 앞에서 인간 행동의 구분에서 비사회성 행동을 우리가 자살이나 약물 중독,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에게는 피해를 미치지만 타인이나 어떤 사회에는 그렇게 큰 타격을 입히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비사회성 행동, 다시 얘기해서 반사회성 행동보다는 좀 약한 수준의 행동들을, 문제 행동들을 우리가 비사회성 행동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사회적인 어떤 행동이 청소년 문제의 하나의 축, 하나의 개념의 축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도피적 행동, 아니면 또 자해적 행동, 약물 남용, 약물 중독, 오용, 뭐 이런 것들이 비사회적 행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청소년 문제 행동의 가장 큰 문제로 발생되는 게 반사회적 행동입니다. 자, 이 반사회적 행동은 앞에서 인간 행동의 구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신은 물론 타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 중에서 자신과 더불어서 주변의 타인이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문제들, 청소년 문제 행동을 우리는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일탈, 비행, 마지막으로 범죄 행동, 이 범죄 행동 같은 것들이 반사회적 행동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부적응과 비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모두를 구분해 가면서 그 구분 따라 대책이 좀 틀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개입의 어떤 정도, 수준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소년 문제에 대한 행동은 부적응의 행동, 그리고 비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를 해주시고요. 영역이 틀린 겁니다. 각각의 얘들을 문제 행동의 개념도를 청소년 문제 행동의 세 가지의 큰 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58쪽으로 넘어가면은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유형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각의 카테고리가 이제 심리적 장애 영역, 가정 부적응 영역, 청소년 폭력 영역, 유해 약물 오용 남용 영역, 성이탈 영역, 유해 미디어 이용 영역, 그리고 유해 시설 접촉 영역, 청소년 범죄 영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번째 과목 청소년 문제와 보호 제2장의 청소년 문제 영역에서는 이 문제 행동의 각각의 영역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어떤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대책 그리고 개념 정의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장애 영역에서는 어떠한 유형이 있냐면은 불안, 우울, 섭식장애, 정신분열, 자살, 자기비하, 성격고민, 대인기피, 정신적 장애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울이나 섭식장애, 정신분열 아니면 자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문제에서 청소년 문제의 유형에서 영역에서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에 이제 가정 부적응 영역에서는 집중력 부족, 성적
저하, 성적 저하, 죄송합니다. 학교 성적입니다. 예. 성적 저하, 시험 불안, 공부에 대한 무관심, 중퇴, 학교 공포증, 등교 거부, 학교 거부, 중도 포기, 무단 결석, 학교 회피. 바로 학교에서 학교와 관련된 어떤 형태나 가정에 관련된 형태의 청소년 문제 행동의 유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행동 영역이 청소년 폭력 영역인데요. 특히 공격성 구타, 집단 따돌림, 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상당히 청소년 문제 행동의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집단 괴롭힘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 약물 오용과 남용의 영역인데요. 자, 이 유해 약물 오용과 남용 영역은 좀 특별하게 주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신체적인 건강이나 신체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태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1차적인 피해지만 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데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해약물 오용 남용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장의 실제 청소년 문제 영역에서 좀 깊이 다루겠지만 흡연, 음주, 본드, 시너, 부탄가스 그리고 대마나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과 같은 이런 형태의 유해 약물들에 대한 오용 남용 영역이 청소년 문제 행동의 최근의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일탈 영역입니다. 성일탈 영역에는 왜곡된 성의식, 특히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원조 교제, 그리고 성폭력이나 어떤 음란물 탐닉 행위 등이 포함되고요. 이런 성일탈하고 좀 비슷한 과정 속에서 성일탈 행동에 좀 결정적으로 어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해 미디어인데요. 이 유해 미디어 이용 영역에서는 간행물, 영상물, 인터넷, 사이트 이런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 행동의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성일탈 영역하고 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또 유해시설 접촉 영역입니다. 바로 오락성의 성인 오락실이나 만화방 그리고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들 그리고 숙박업소 그리고 매매춘업소 이런 것들이 또한 유해시설 접촉 영역에 포함되는 청소년 문제 행동의 유형에 좀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 범죄 영역에 여러 가지의 강력, 폭력, 재산 절도나 횡령 아니면 강도 이런 형태와 최근에 그 청소년들의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범 등 이런 것들이 또한 청소년 문제의 새로운 유형으로 청소년 문제 행동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표는 그냥 참고로 좀 이 유형별로 나눠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암기할 정도는 아니시고요. 이제 2장에 가서 청소년 문제의 실제 영역에서 각각의 청소년 문제 유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특성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특성을 각각의 유형마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그리고 최근의 또래 관계, 학교 환경, 지역사회 그리고 사이버 환경 이렇게 6가지 환경적 각각의 구분된 영역이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요인의 영역이 있는데요. 개인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격성이나 아니면 충동 조절을 잘못하는 충동성 아니면 낮은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청소년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또한 이 충동 조절 이것이 또 안 돼서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형태의 문제의 청소년들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가 됐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보는 이 가족 요인이나 또래 관계 환경 학교 환경,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사이버 환경이죠. 학교, 지역사회, 사이버 환경들이 상당히 청소년 문제 행동의 원인에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가족 요인이나 또래 환경, 학교 환경, 지역사회 환경, 사이버 환경들이 어느 정도 청소년 문제 행동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좀 적응이나 좋은 환경으로 올바르게 작용할 경우에는 개인적 요인은 조금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잠재되거나 눌러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